또 어떤 이상 행동이 보인다, 그런 경우는 요즘은 다 이렇게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말보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진료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의 조안나입니다. 치매 진료를 볼까 말까, 부모님 진료를 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또 한참 고민하다가 진료를 딱 예약하고 나서도 막상 또 이렇게 진료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좀 뭘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치매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이런 어르신들과 또 부모님의 진료를 앞두고 조금 불안하실 수 있는 어떤 보호자분들께 보다 정확한 치매 진료를 위해서 치매 진료 전에 꼭 준비해야 될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만 준비하시면요, 치매 진료를 좀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보고 돌아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볼게요. 화이팅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치매 진료 보실 때 준비해야 될 5가지 전에요, 치매 진료를 예약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부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치매 진료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될 영순위로는요, 치매 진료를 예약하시게 된 이유나 증상을요,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생기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료를 보진 않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어떤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증상들을 이제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날짜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메모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이상 행동이 보인다, 그런 경우는 요즘은 다 이렇게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이제 진료에 의료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사실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말보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진료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조금 생각나실 때마다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치매 진료 보실 때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는 환자분을 가장 잘 아는 보호자분이 함께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치매 진료와 다른 분야의 진료와 가장 많이 다른 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과는 사실은 환자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치매 진료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객관적으로 그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보기에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변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치매가 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환자분이 치매가 있고 기억력이 떨어져도 본인은 정말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시거나, 환자분께서 또 이렇게 이미 기억력 진료로 제 진료 딱 오셨는데 혼자 오셨을 경우에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뵈면 되게 엉뚱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머리 아파서 왔다, 어지러워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 진료 예약을 잡으면 대표 보호자 최소 한 분은 그 시간을 같이 꼭 비워두시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꼭 강조드릴게요. 필수 준비물 1번이에요.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좀 여러 분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표 보호자를 결정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가능한 환자분이랑 좀 같이 사는 보호자분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어떤 환자분의 일상적인 변화를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요즘은 같이 사시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 진료 예약하시면
그래도 그 전주, 한 1, 2주 전부터 주말에라도 하루 이틀은 좀 같이 계시면서 환자분의 어떤 일상생활이 어떤지,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뭐 청소나 요리 같은 이런 집안일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자분보다는 따님이나 며느리분 이런 분들께서 또 예민하게 눈치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 보실 때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요, 좋은 컨디션입니다. 치매 진료 때는요, 환자분이 최대한 편안하고 굉장히 상쾌한 상태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치매 진료 중에선 저희가 간단한 치매 검사도 하는데요, 환자분의 이 머리를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요한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밤에는 저희가 일찍 잠자리에 들고 푹 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환자분이 전날 밤에 막 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나 잠을 좀 설치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다음날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태로 검사를 받으면요, 환자분의 실제 능력보다도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전날은 가능하면 좀 일찍 쉬고 편하게 주무시고 술은 피하면서 최대한 좋은 상태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병원 오시는 김에 한 번에 좀 여러 과를 예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과랑 같이 오시는 경우는 뭐 다른 진료들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뭐 내시경 같이 어떤 금식이나 수면 검사가 필요한 검사 날짜랑은 가능하면 겹치지 않는 게 좋겠죠. 치매 보실 때 준비해야 될 사항 세 번째는요, 바로 보청기와 돋보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쓰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치매 진료 때는요, 제가 직접 환자분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간단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지기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말을 듣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읽고 어떤 반응하는 과정들, 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좀 잘 안 들리시거나 눈이 조금 침침하셔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평소 사용하는 돋보기나 보청기가 있는 경우에는 꼭 챙겨오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뇌 기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환자분이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 못하신 건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깜빡 잊고 못 챙겨 오시면 보통은 이제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그런 돋보기들은 빌려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또 이 도수가 맞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사소한 것들이지만 잘 챙겨 오시면 제 생각에 환자분의 어떤 정확한 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매 진료 보실 때 준비해야 될 네 번째는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의 처방전을 챙겨서 가지고 와주세요. 근데 이제 복용하시는 약물이 대부분 어르신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이 약물끼리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 약물들의 부작용이 또 인지기능이나 뇌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 병원이나 막 여러 과 진료를 받으시느라 처방전이 여러 장이면요, 그냥 다 여러 장 전부 가지고 오세요. 근데 만약에 처방전이 없다고 하시면 정확한 약의 이름이나 또 몇 알 드시고 있는지, 용량,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그리고 언제 드시는지, 이 약의 복용량, 복용 횟수, 복용 시점을 이렇게 좀 적어 오시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것들을 막 다 손으로 쓰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다면 여러 장이더라도 이제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진료 보실 때 준비해야 될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환자분께서 이제 과거에 알았던 병과 어떤 입원, 수술, 치료한 기록을 정리해 오시는 거예요. 이 환자분의 과거에 있었던 이 병들은요, 현재 치매 상태와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료실에서 바로 딱 여쭤뵈면 이게 젊은 분들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보호자분들은 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환자분도 기억 못 하시고 보호자분들께서도 기억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심지어 그것도 기억 못 하냐고 막 싸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자 제가 미리 꼭 챙기셔야 될 상황을 제가 딱 정리해서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언제 진단받고 약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다, 이렇게 적어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심장, 폐, 콩팥, 간, 소화기, 이런 다른 부분의 질환에 대해서도 몇 년도에 어떤 진단이나 어떤 치료를 받으셨다, 혹은 입원 치료나 수술을 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질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들으신 뇌질환 중에서 뭐 뇌졸중, 중풍, 뇌출혈, 뇌경색, 뇌염증, 뇌동맥류나 꽈리, 뇌종양 등 머리에 관해서 들으신 진단명이나 아니면 이전에 머리 검사하신 게 있으면요, 그 CD를 가져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그때 검사하신 게 꼭 치매 때문에 검사하는 게 아니더라도, 혹은 그때 검사 결과상은 정상으로 들으셨더라도 그건 다 가져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인지기능 때문에 오시는 경우에는 뇌사진을 다시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뇌영상 검사는요, 이전 검사 사진이랑 이번에 새로 촬영한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촬영을 했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이전에 찍었던 과거부터 같이 있었던 건지, 이 시간에 따른 뇌의 변화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치매 진료 보실 때는 이전에 다른 이유더라도 혹은 정상이었더라도 머리 검사하신 게 있으면 CD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진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평소에 술, 담배 습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 오시면 좋은데요. 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시는지, 뭐 소주 한 병인지 반 병인지 이렇게 적어 오시면 되고, 담배는 하루에 얼마나 피우시는지, 한 갑인지 반 갑인지, 혹은 이게 그리고 몇 년 동안 피우셨는지 이렇게 적어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미 끊으셨으면 언제 끊으셨는지 적어 오시고, 하지만 그 전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하루에 얼마나 피웠다, 이렇게 적어 오시면, 정말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정리해 오시면요, 진료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진료 보실 때 준비해야 될 5가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치매 진료 이제 예약 전부터 준비해야 될 영순위로는 환자의 어떤 치매 의심 증상이나 인지기능 증상을 보일 때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해서 가져오신다. 메모에 적어두셔도 되고, 혹은 이상한 행동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촬영해 오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치매 진료 때 준비해야 될 5가지로요. 첫 번째는 환자분을 가장 잘 아는 이런 보호자분과 꼭 함께 같이 오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환자분을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모셔오시고, 세 번째는 평소에 사용하는 돋보기나 보청기가 있다면 꼭 챙겨오시면 좋고, 네 번째로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의 처방전을 모두 챙겨서 가지고 오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환자분께서 앓으신 병과 현재 앓고 계신 병, 그리고 이전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이 치료한 기록을 정리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보호자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준비물들은 제 생각에는 다른 과 진료를 보실 때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꼭 진료 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라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시고 멀리서부터 이제 저에게 와주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최선의 진료를 또 효율적으로 조금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였는데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 치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물론 정성껏 진료를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제 생각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진료 시간이 넉넉하게 허락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치매 진료는 좀 다른 질환들과 다릅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치매 진료를 위해서는 현재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이 인생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게 이 치매라는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또 꼼꼼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이 치매 진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선은 치매 진료 보실 때 준비해야 될 이 준비물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제 치매박사 채널에서는요, 앞으로 치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치매에 대해서 예방부터 시작해서 진단,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또 치매 환자들을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제가 조금씩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중간중간에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요, 제 생각에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치매박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구독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번 지금만 꾹 눌러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치매 진료나 기억력 관련 진료를 볼 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환자분을 가장 잘 아는 보호자분. 2번, 평소에 사용하는 돋보기나 보청기. 3번,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의 처방전들. 4번, 위에 세 가지 모두.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요, 댓글을 정답을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